네, 세 번째 주제는요. 아, 참 이런 얘기까지 해야 된다는 게 참 너무나 서글픕니다. 나는共産党이 싫어요라는 말 이제 할 수 없게 됐습니다. 방송통신위원회의 결정입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고요? 오늘 어제자 신문입니다. 어제자 미디어 오늘 보도입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나는共産党이 싫어요. 시민방송 RTV 행정지도. 윤 대통령 지칭한 나는共産党이 싫어요 스티커 붙인 송작가TV 송출 퍼블릭 액세스 채널 특성 고려해야 방송 시스템 안에서 규정 지켜야 라고 하면서 행정지도를 받았다는 겁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인고 하니 사진부터 설명드릴게요. 바로 요 사진입니다. 송작가TV가 시민방송을 통해서 케이블로 송출이 되고 있습니다. 유튜브에서는 상당히 자유롭게 표현을 합니다만 아무래도 이게 케이블로 넘어오게 되면 표현의 제약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송 작가나 또는 이정일 국장이나 혹은 문희정 아나운서 또는 뭐 변지효 아나운서가 이렇게 욕을 한다든지 이런 말을 하면은 제가 그걸 다 잘라내요. 삐 처리를 합니다. 그걸 다 제가 하고 있거든요. 자, 그리고 이 광고 같은 거, 요런 거 다 또 이렇게 블러 처리라고 그래가지고 흐릿하게 만들어 버립니다. 자, 그렇지만 저는 어디는 처리를 하지 않았느냐? 나는共産党이 싫어요. 이거 광고 아니지 않습니까? 그냥 스티커 붙여져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뭐 잘 보이지도 않아. 그냥共産党이란 말밖에 안 나와. 자, 어쨌거나 이 나는共産党이 싫어요. 이거 그냥 그대로 놔뒀더니 이걸 뭐라고? 방송에서 쓸 수 없는 저속한 표현이라고 하면서 이걸 행정지도를 한답니다. 바로 이 대목이죠. 이게 저희는 몰랐어요. 제가 이 프로그램을 송작가TV로부터 받아가지고 편집을 해서 아까 말씀을 드렸듯이 방송을 할 수 없는 욕설이라든지 또는 이 광고라든지 이런 부분을 가리고 잘라낸 다음에 송출을 하는데, 자, 그 송출을 할 때 쓰는 그 여러 가지 편집을 제가 다 했습니다. 제가 책임 맡은 거예요. 그런데 이共産党이라는 거, 요 스티커 때문에 행정 지도를 한답니다. 나는共産党이 싫어요. 쓰지 말랍니다. 공중파든 케이블이든 쓰지 말랍니다. 방송에서 쓰지 말라는 게, 자, 방송통신위원회의 결정입니다. 어처구니가 없죠. 도대체 어떻게 이런 결정이 났느냐고요? 미디어 오늘 보도에 따르면 이렇습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요 5명의 위원으로 구성이 됩니다. 근데 지금 현재 정현주 위원장, 전 KBS 사장이다 정현주 위원장이 임기 만료로 물러난 상태고 아직까지 그 후임을 채우지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지금 그 빈자리를 다른 사람이 권한대행으로 메꿔놓고 있죠. 현재 위원이 4명이고요. 그 4명의 위원 중에 그 4명의 위원을 가지고 지금 회의를 한 겁니다. 그러면서 어찌됐다? 결정적인 그 4명 중에 한 사람은 4명의 위원 중에 2사람은 그 윤석열 편이고 2사람은 민주당 쪽 추천이에요. 한 사람은 민주당 쪽 추천, 한 사람은 그 국회의장 추천 그래요. 그런데 문제는 뭐 국회의장 추천을 받은 이광복이라는 사람입니다. 뭐라고 해야 된다? 문제가 없다고 보기 어렵다. 유튜브든 1인 미디어든 방송 시스템 안에 들어오면은 규정은 지켜야 하는데 지금共産党이라는 표현은 나는共産党이 싫어요라는 표현은 문제가 없다고 보기 어렵대. 이 표현이 문제인가요? 더 웃기는 얘기는 이 부분입니다.
의견 진술을 들어볼 필요가 있는 사안이지만 10년 만에 안건이 올라왔으므로 권고로 제지하자. 자, 의견 진술을 들어볼 필요가 있는 사안, 즉 의견 진술을 안 들었다는 얘기죠. 그러면서 권고로 한다는 얘기입니다. 결국 이 이광복 소위원장이 결정을 내림으로써 제재가 결정이 된 겁니다. 5명의 위원 중에 한 사람은 공석이고 나머지 2사람은 국힘당이지만 나머지 2은 민주당 쪽 사람들이 추천한 것인데 한 사람은 문재인 대통령이, 한 사람은 국회의장이 추천한 건데 지금 뭐 국회의장이 추천한 이 이광복이라는 사람이 제재를 해야 한다라고 손을 들어주면서 갑자기 제재를 받게 된 겁니다. TV조선에서 그 쌩 난리를 칠 때도 제재 안 했지 않습니까? TV조선에서 그 옛날에 그 세월호 사태 관련해 가지고 그 엄청난 오보들을 부리내고 예. 그 난리를 칠 때도 제재 한 번 안 하던 데가 시민방송한테는 이렇게 제재를 합니다. 특히 민주당에서 추천했다는 이 이광복, 아니 정확하게 말하자면 이거 국회의장 추천 누구? 이 국회의장이 누구? 박병석입니다. 이광복이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외대 프랑스어과를 나왔는데요. 연합뉴스 기자였대. 이 사람을 누가 앉혔다? 이 새끼가 앉혔어. 그때도 말이 많았어요. 연합뉴스 기자면 공정성에 문제가 있다. 이 사람은 전체적으로 민주진영에 어울리지 않는 사람이다라는 지적이 엄청 많았거든요. 근데 박병석이 바득바득 우겨서 지명을 해버린 겁니다. 그 결과가 이렇게 나왔습니다. 왜 우리가 박병석 수박이라고 하는지 여기서 나오는 거죠. 압력을 하고 있었던 겁니다. 압력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결정적인 순간에 시민들의 발목을 잡고 시민들의 입을 틀어막는 짓을 한 겁니다. 제가 제재를 받고 안 받고는 사실 별 얘기가 아닐 수 있어요. 하지만共産당이란 말을 이제 쓸 수가 없게 된 거 아닙니까? 지금 당장은 방송 프로그램 케이블 방송에서 쓰지 말라는 거지만 이게 자꾸 이제 조금 있으면은요 포털에서도 이게共産당이란 말이 사라질 거예요. 못 쓰게 될 겁니다. 더 나아가서는요 유튜브에서도共産당이란 말 쓰면 노란 딱지 붙을 거예요. 이게 시작인 겁니다. 그 시작을 누가 만들어낸 거다? 박병석이 만들어낸 거죠. 박병석이 이런 일이 왜 생기느냐. 참 저는 여러 가지로 고민을 해봤습니다. 왜 자꾸 이런 일이 생기느냐. 민주당 추천으로 힘 있는 자리에 앉은 사람들이 결정적인 순간에 시민들의 민중의 뒤통수를 때리는 이런 일이 왜 자꾸 벌어질까? 애시당초에 그 사람들은요. 민주당이었든 어디였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자기가 출세를 할 수 있느냐 없느냐 거기에 달렸던 것, 따라서 움직였던 것 뿐입니다. 저는 이런 생각도 들어요. 제가 학교 다닐 때 당시 민주당은 상당히 부패한 정당으로 보였어요. 그래서 그 정당, 보수 정당인 민주당을 대체할 수 있는 진보 정당을 만들자, 진보 대중정당을 만들자고 했던 거예요. 그래서 민중당도 만들었다가 민주노동당도 만들었다가 진보신당도 만들었다가 그렇게 했던 겁니다. 그렇게 해왔는데 지금은 이 진보정당이라고 하는 것들이 전부 다 지리멸멸하고 있는데다가 오히려 더 수박처럼 행동하고 있죠. 심상정 봐봐. 완전히 이거는 아유 진짜 썩은 수박도 그렇게 썩은 게 없죠. 근데 그 와중에 그러니까 진보 정당한테 실망했던 숱한 이 진보 인사들이 민주당에 많이 들어왔죠. 그래서 민주당의 색깔이 좀 바뀝니다.
그런데 여전히 민주당 안에서 옛날 구태의연한 민주당의 모습을 가졌던 사람들. 그러니까 저 보수정당 민주당이라고 생각했던 그런 데 뿌리를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은 여전히 한편에 남아 있는 겁니다. 진보정당이 아니라 민주당 안에서 진보정당화를 만들어야겠다는 생각, 이른바 진보 블록이 들어온 반면에 또 한쪽에서는 수구 블록이 남아 있었던 거죠. 보수 정당으로서 보수 정치인이 그대로 남아 있는 거죠. 현재 민주당 안에는 진보 정치인과 보수 정치인이 공존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 보수 정치인이라고 부를 수 있는 사람들이 사실은 다 뭐다? 수박인 거죠. 고인물이 아니고요. 제가 늘 얘기했습니다만 수박의 뿌리는 옛날 옛적 한민당으로부터 출발하는데, 그 한민당의 뿌리는 친일지주의 자녀들로서 대학 교육을 받은 일제시대 때는 상당히 엘리트층이었던 사람들. 그래서 일제 침략에 협조는 하지 않으나 딱히 저항도 하지 않았던 자들. 그들이 해방 이후에 지식인이 랍시고 권력의 한 부분을 차지하기 시작을 했는데, 그들이 한민당을 만든 거거든요. 그리고 그들이 그 이승만이라든지 박정희라든지 이런 최악의 이 독재자들과 만나면서 엄청난 민주 인사인 것처럼 포장이 됐던 겁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이 지금까지 민주당의 주류로 살아남아 왔던 거죠. 근데 여기에 7, 80년대 그리고 90년대 운동권을 기준으로 해서 성장을 해왔던 진보 인사들이 들어오면서 한민당의 뿌리를 갖고 있던 이 수박들하고 싸움을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수박이라고 하는 사람들 중에 한 7, 80%는 동네 유지, 그 동네에서 방구 깨나 낀다고 하는 사람들 중에서 국회의원이 된 자들이 대부분입니다. 화염병을 날리고 돌멩이 날리고 치고받고 싸우면서 정치인이 되어왔던 사람들하고는 또 다른 그런 거죠. 그런 면에서 보자면 송갑석이나 박용진은 좀 특이한 케이스이기는 해요. 하지만 송갑석 같은 경우는요, 제가 알아봤더니 광주 쪽 그 동네에서 꽤 유지였더라고. 여하튼 대충 그런 건데, 그래서 지금 우리는 지금까지는 그것을 구분을 안 했던 거죠. 아니 못했던 거죠. 민주당이면 다 민주적이고 진보적일 줄 알았는데 아니야. 민주적이지도 않고 진보적이지도 않고 다만 자신들의 출세의 일환으로 민주당을 선택했던 것뿐인 사람들도 있었던 거죠. 그들이 지금 우리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요. 그들이 권력을 윤석열한테 갖다 바친 겁니다. 참 그렇죠. 콜피님, 수박이랑 엄중이 참 똑같네요. 그렇습니다. 머리에 꼽힌 거니님, 친일파? 예, 그렇습니다. 예, 뭐 같은 맥락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